먼저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부터 살펴보면요. 윌리엄스 총재는 우리가 아마도 2024년에나 명목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견해가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또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지수로 측정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9월 기준으로 6.2%라는 점을 짚으면서 올해 말에는 5에서 5.5%, 내년 말에는 3에서 3.5%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봤는데 이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 긴축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강하게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점에 시사를 했습니다. 블러드 연은 총재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도 짧게 살펴보면요. 블러드는 마켓워치와 배런스가 주최한 한 웹캐스트 행사에서 발언을 했는데 연준의 물가 통제 의지가 확고하다. 한 줄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FOMC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직도 리스크를 다소 좀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블러드는 최종 금리가 5에서 7%에 머물러야 한다는 기존에 내놨던 전망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제약적인 정책 금리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베어마켓 랠리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잠깐 올랐었는데 너무 연준의 어떤 긴축 기조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말대로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번에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할 때도 굉장히 세게 좀 말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고, 그런데 이번에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을 때는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들이었고, 더군다나 테일러 준치까지 동원을 하게 되면서 좀 억지로 껴맞춘 격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것들을 약간 블러핑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시장 꼿꼿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양 두 총재가 얘기했던 것들은 시장에서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굳이 이렇게 매파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뉴스상이라든지 이렇게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전쟁이 일어났던 해와 인플레이션이 겹쳤던 해는 그 다음 해가 굉장히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금리 다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총재의 말을 너무나 100% 확신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다 틀렸잖아요. 네, 다 틀렸는데 네. 향후 전망을 좀 믿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어제 OECD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나왔었죠. 네. 근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내년에 약 0.5% 정도. 네. 0.5% 정도면 물가치는 여기서 말했듯이 3에서 3.5% 정도 충분히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0.5%보다 더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 아마 3% 언더도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는 뭐 인플레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물 경제, 뭐 유가라든지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실생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뭐 고객분들이라든지 제 주위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지난주로 인해서 금리 리스크의 피크아웃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언사에 너무 시장이 휘둘리지도 않을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리 그에 대해서 포지션을 옮기거나 하시는 거는 조금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뭐 또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어떻게 나올지가 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블러드와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은 팀장님께서 좀 짚어주셨던 대로 기존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네. 점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티은행에서는 현재 S&P 500 이 선물 포지션이 최근 미국의 S&P 500 지수가 4,000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오른 이후로는 현재는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석가들은 최근 이 S&P 500에 대해서 새로운 숏을 추가를 했는데 어제 매도세에 또 이러한 숏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시를 했는데요. 시티 전략가들은 ETF 흐름에 대한 어떠한 방향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숏이 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숏 스퀴즈의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자료에 따르면 숏의 평균 진입점은 3,780인데 종가 대비 5% 정도 내려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대로 롱은 평균 3.6%로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고요. 시티의 분석가들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너무 긴 숏으로 인해서 포지셔닝은 어떤 시장보다 지금 가장 약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숏은 모든 손실을 입긴 했지만 평균 3.2%에 불과하기 때문에 랠리가 크게 높게 가지 않는 이상은 단기 압박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고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 유로스톡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약세 전망 이어가고 있고 유로와 닥스, FTSE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숏 포지션, 롱 포지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추가적인 숏 스케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좀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결국 롱숏이 비슷한 위치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숏이 조금 더 불리하다.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당연히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냥 굉장히 좀 어렵게 풀어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통 큰 자금들은 옵션으로 해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풋옵션 지금 해지 비율이 사상 최고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풋옵션을 누군가 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 매도를 하게 되죠. 네. 그 매도를 받아주는 그 카운터 파티들은 당연히 또 다른 해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또 다른 해지가 바로 주식으로 그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 이 변동성이 풀리게 되려면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추가 기울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쌓여있던 포지션이 원래 처음에는 이만인데 지금 모든 포지션을 다 합치다 보니까 이만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던 원인은 넷 포지션이 이만큼이었다가 좀 줄어서 숏 스퀴즈가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포지션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시티에서 바로 그것들을 좀 지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네요. 네. 시티에서 이 숏 그리고 포지션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이제 제가 처음에 네. 접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크게 좀 어려워요. 다른 이야기가 네. 있진 않고 롱이 얼마고 숏이 얼마인데 숏이 불리해 보인다. 네. 스퀴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랠리를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좀 경계감이 있는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죠? 네, 이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에 이 고객들의 흐름을 봤을 때 뉴욕 증시에서 모멘텀을 지금 구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랠리를 쫓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의 데이터는 고객들이 3주 연속 지금 유입되면서 랠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고객들은 기관 고객들이 매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 또 ETF를 모두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소매 투자자들은 5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전략가들은 11월보다 12월에 순매도가 일반적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섹터에 있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의 경우에는 금융, 통신 서비스, 부동산, 에너지를 팔았고요. 기술과 헬스케어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흐름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를 아무래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전략가들 최근의 흐름 모멘텀을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바닥을 쳤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에 신저점을 앞두고 추가적인 하방 위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12월에 매도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 신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반복적으로 좀 요즘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 한 해 시장을 제일 잘 맞췄던 하우스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개인 고객들이 여기서도 지금 순 매도를 기록했다고 네. 지금 나왔지 않았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올라갈 때는 매도합니다.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지수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매수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건 네. 수급적인 그냥 포인트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가 신저점을 앞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경기 침체 강도가 굉장히 세냐 적냐 네.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금 이렇게 좀 세게 부르는 쪽은 경기 침체가 적어도 약하진 않다. 중강 정도는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한 부분은 긴축 효과가 내년 1분기부터 2분기에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네. 결국은 파월 의장이 노렸던 긴축이 쌓였던 것들이 그때서야 폭발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측들이 대부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섹터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 금융통신 서비스, 부동산 에너지를 팔고 기술과 헬스케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형적입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기술주가 지금 제일 안 좋잖아요. 네. 예, 지금도 싸 보이니까 많이 내려서 그런 것들이 좀 수급에서 좀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시장은 뭐 누구나 다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 좀 빠진다. 네. 하반기 굉장히 세다. 이겁니다. 근데 그 위대한 투자 중에 캠 피셔라는 분이 계신데 네. 네. 모든 그 하우스들의 전망치를 합쳐놓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있잖아요. 그 분포가 가운데 분포가 몰리는 건 절대 가지 않는다. 그걸 배제하고. 네, 그건 절대 맞지 않는다. 네. 그건 아주 증시에 오래된 격언이자 정말 잘 맞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년 시장이 또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말이 맞다면 굉장히 많이 빠지거나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이제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맞아요. 예, 그 키는 아마 중국이 갖고 있을 것 같다. 중국에. 네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최종 금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뭐 속도라든지 최종 금리라든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증시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 아직 멀었다. 연준의 금리의 키가 더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금리의 키는 이미 다 나왔죠. 왜냐면 이제 점도표가 표시된 게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미 9월에 점도표가 네. 찍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때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에 한 번 정도 발작을 일으켰었는데 회의록을 열어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상 네. 그게 소수 의견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 버텨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의 변수는 저는 그래서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초부터 계속 말을 했던 게 있습니다. QT를 진행하면 금리가 0.25% 정도 올라간 효과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연준의 점도표를 찍은 것과 그리고 QT 효과를 더하게 되면 5%가 이미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논문 자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지금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가 지금 5%를 훨씬 넘어 있다고 지금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또 저희가 체감하게 되니까 경제 주체들은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금리 경로가 현재 설정해 놓은 것과 똑같이 갈 확률은 매우 적다. 네. 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